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은 촛불 민주주의를 밝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탄핵 탄핵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시작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괜찮네요. 잘 정리해놓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 조선일보는 첫면 일면에 이제 사진을 박근혜하고 황교안 사진으로 이제 올렸는데, 한국일보는 시위에 나와 있는 그냥 일반 사람의 이제 사진을 올렸네요. 일면에 재밌네요. 국회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한 정지된 박근혜 송구스럽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제재로 헌법재판소 첫 재판관 회의 뭐라고 합니다. 한국일보도 뭐 전부 다 탄핵이겠네. 이면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 증명, 국회 앞서 폭죽 쏘며 환호.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가결 소식에 눈물, 한박 웃음 가득. 보수단체 150여 명 반대 시위도. 어제 국회 앞에서 계속 그랬다 하더라. 얘기 들었습니다. 밤에는 광화문에서 축제 한마당. 박근혜 퇴진 오늘도 7자 촛불 집회. 이게 국회 어제 있잖아요. 탄핵할 때 방청석 중에 40석인가 60석에 세월호 이제 유가족들이 있었어요. 몇 석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유가족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요청해서 이 사람들이 일단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를 이제 언론인으로 배치했던가? 그럴 때 가는데 탄핵 이제 가결됐을 때 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마음이 풀렸겠지, 아마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생각한다면은 뭐 얼마나 이제 울분이 쌓였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월호 참사 이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면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찾기 위한 출발점 됐으면. 자, 의원 299명이 투표해서요 78%가 찬성했습니다. 234명이 찬성했죠. 헌재 주심의 강일원 재판관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3면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대선 전국 정계 개편 얽힌 미로 예고.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탄핵을 성공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노무현 때 이제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탄핵은 그렇게 저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여당 비박 입지 확대로 주도권 경쟁 친박 인적 청산 과정 분당 예상도. 뭐 이런 야당 국정수습 주도하며 대선 채비 3지대 고리로 이합 집산 가능성.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탄핵 이후에 이제 전국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놨습니다. 자, 정세균 관련 기사입니다. 담담하려 했던 정세균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박근혜 관련한 그겁니다. 정세균 사진이 활짝 웃으면서 탄핵 가결을 선포하는 정세균의 사진이 3면에 있습니다. 자, 담담하려 했던 박 대통령 결국 눈물을 보여. 네, 침통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사진도 올라와 있고요. 박근혜는 글쎄 지옥에 있는 박정희는 뭐라고 생각할까? 사면입니다. 뭐 관련한 얘기들은 제가 또 다 조선일보 할 때 했기 때문에. 친박계 최대 17명 이탈, 여당 주도권 비주류로 이동. 친박에서 이제 비박으로 주도권이 갔습니다. 사실상 이전에도 탄핵 가결 이전에도 계속 주도권은 내 생각에는 비박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박은 그냥 친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걔들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그냥 새누리당 안에 삭도된 사당 같은 거라서 일단 비박계가 앞으로는 새누리당을 주도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빌붙을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번 싹 갈아엎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까지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네요. 계엄령 때렸어야지. 자, 70분 질서 있는 처리. 친박 좌장 최경환 유일하게 표결 불참. 최경환이가 근데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한 짓거리를 생각을 하면 별로 동정 가진 않네요. 자, 노무현 박근혜 탄핵소추 사유를 비교해놨습니다. 노무현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공범으로 책임, 국가경제와 국정 파탄 책임이라는 사유도 탄핵 소추됐고요. 박근혜는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랍니다. 등. 더 있다는 얘기지. 참 그러네. 죄질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자, 현재 대통령 탄핵 조건 첫 번째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 국익을 명백히 행하는 행위, 해하는 행위겠지. 지금 여기 그 오탄한 것 같은데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 권한 침해 행위, 국가조직 이용한 국민 탄압 행위, 국가조직 이용한 부정선거 선거 조작 행위, 그 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행위. 이명박도 탄핵됐어야 되는데 이명박은 얼마나 많이 처먹겠습니까? 사대강하면서 그죠? 자, 헌정사 미국 되풀이 않길 국정운영 흔들림 없어야 정세균 국회의장 소회 밝혀. 자, 오면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모든 위기 상황 대비해서 첫 행보는 안보 챙기기 였습니다. 자, 황 대통령 총리 1인 2역 장관 인사 등 큰 권한은 행사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마지막 권한 행사 민정수석 교체. 황교안은 문자로 이제 해직 통보 받았다가 지금 대통령에 그 추가 합격된 셈인데 기분이 어떨까요? 족같겠지. 진짜 어이없었어. 그 몇 주 전에 황교안이 이제 문자로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그 황교안이 그때 박지원이하고 이제 신라 호텔인가에서 이제 차 마시고 있었대요. 근데 박지원이가 문자를 보더니 갑자기 너 잘렸다고 이제 황교안한테 그랬다고. 자기는 이제 모르고 있었다고. 정말 국가 인사 그딴 식으로도 되는구나 라고 느꼈었었는데 그냥 그런 거 보고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잘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용면입니다. 헌재 탄핵 해당 사유만 골라 심리 집중 가능성. 세월호 7시간 포함, 세월호 7시간 일단 탄핵안에 포함됐어요. 포함됐는데 이거를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헌재 그 법 공부한 양반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거기 때문에 증거 부족 부분은 기각할 수도 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근데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이제 합당해야지 탄핵이 이제 가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네. 그러니까 심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요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특검에서 뭐 잘해줘야겠죠. 특검에서. 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3월에 결론 관측 완화. 하필이면 또 그리고 그 탄핵 그 헌재 심판관들이 헌재 이제 재판관들이 그 몇 명이 지금 그 퇴임 날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 가지고 아마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7월이랍니다. 치면입니다. 밖에 운명 달린 현재, 박근혜 운명 달린 현재. 보수 색채에 짙지만 촛불 민심의 압박감을 느끼겠지. 느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이번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자기 혼자 하자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서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동력이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죠. 탄핵 변론 참여 명분이 중요한데 박근혜 변호인단 구성 구인난 예고. 승소할 수 없는 싸움이니까 안 하려고 하겠지 뭐.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팔면입니다. 친박 침통 무드 패족의 길을 걷게 되라. 미친놈들아 자꾸 왜 패족이란 말을 쓰냐. 패족의 길을 걷게 될라.
대호 다잡기 부심. 이정현, 정진성 뭐 등등. 최경환은 이제 경산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겠나? 자, 그렇답니다. 친박이 패족이 됐다. 그런 게 8면의 톱 기사고요. 힘 실리는 비박, 눈 쏠리는 김무성, 유승민, 행보. 다음 대선 때 내 생각에는 이 두 사람 못 나올 것 같아요. 단기분 나올 것 같아요. 두 사람 나와도 특별하게 지지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새누리 다시 한번 사죄, 환골 탈퇴하겠다라고 합니다. 해쳐모여 하겠죠 뭐. 자, 구면입니다. 야삼당 국정혼란 최소화 약속에도 갈등 뇌관 곳곳에. 야삼당이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그 다음에 의석 6개짜리 이제 정의당인데, 절대 이 사람들이 타협할 수가 없죠. 애초에 국민의당은 이제 민주당이 싫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국민의당 놈들이 싫다 그래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고, 정의당은 이제 일관성 있게 새누리만 패던 사람들인데, 어차피 진영점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선 때 이제 4월에 새누리당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선 때 요거를, 그러니까 요 힘을 그냥 갈라서서 87년 사태를 재현할지, 아니면은 정권을 한번 교체해서 싹 한번 갈아엎을지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민주당 주도로 모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이나 예를 들면 뭐 노동당이나,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노동당이나 그 자칭 이제 진보정당들이 정치판에 제대로 서려면, 제대로 서서 제대로 이제 경쟁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새누리당이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은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자, 야권 잠룡들 국민의 승리, 명예 시민혁명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렇게 야권 잠룡들이라고 이제 거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손학규 요렇게네요. 문재인 마지막 능선은 국가개조, 박원순은 헌재 조속기 탄핵 결정, 안희정은 정치권 힘 지혜 모아야, 이재명은 친일 독재 청산의 출발이랍니다. 손학규는 국민 모두가 주인 돼야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신면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 컨트롤타워 재정비 급하다. 그저께인가 기사인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2.7%에서 2.4%로 또 저게 전망이 내려갔다고 하죠. 저는 그때 이제 현상 유지만 하면은 그게 다행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어쨌건 뭐 사람들은 그것도 많이 불경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많이 암울한 전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계 쪽 이야기는 제가 뭐 잘 모르니까요. 사령탑 없는 한국 외교, 대북 공조 등 현상 유지에 주력. 그래, 이제 좀 낫겠네. 이게 지금까지는 박근혜가 정말 외교를 못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나아지겠네요. 일단 박근혜가 내려갔으니까. 미 트럼프 정부 출범 구경만 중사드 압박에도 속수무책, 이른 주변국과 광폭이교. 요게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외교 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선거 여왕 충격적 몰락, 정경유착의 총체적 분노. 요게 외신들 보도랍니다. 미중일 반응이라고 나와 있네요. 미국은 대통령 거치 관계없이 한미동맹이 국가다다. 중국은 한국 안정 찾기 원해, 사드 반대는 불변.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 상황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합니다. 13면입니다. 축 빼들기는 아직 일러, 대한민국 새롭게 바꾸자.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내려간 게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박근혜가 외교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거 했잖아. 그 자기들이 박근혜가 외교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챙길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챙길 수 있었는데, 박근혜가 지금 쫓겨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외교는 적어도 지금 걸음마 단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삥 뜯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이 제일 걸 끌어올 거예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제일 걸 끌어올 거예요. 개빡치지. 자, 13면입니다. 축 빼들기는 아직 일러. 대한민국 새롭게 바꾸자.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시민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주인님 즉각 퇴진을, 정경유착 등 사회구조 개혁 주장, 국정교과서 폐기 요구도 거세져 오들 집에서 열망을 보여줄 것이다. 그 모여있는 힘이 이제 그냥 무산되지 않고 쭉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보수단체 탄핵은 무효, 헌재 판단이 남아있다. 선거서. 일부는 무효와 저항운동 예고도. 이거 할복해라. 너희 그 박근혜 대신 할복해라. 그럼 되잖아. 할복할 사람 모으지 말고 그냥 너희가 할복하면 되지. 그리고 그 투쟁방법도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할복이 뭐예요? 할복이 외놈들처럼 그 사퇴 아니면 뭐 항의 시위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할복이 뭐예요? 이게 수준 떨어지게 이게 뭐야? 할복하면 뒤에서 모기를 쳐주나? 아니 외놈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 보수단체라는 새끼들이. 자, 대구 경북 불쌍하긴 해도 사필 규정이다. 대구 사람들 많이 빡쳤어요. 굉장히 많이. 경북 도의원들이 뭐 박근혜 탄핵 반대 막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대구의 여론은 좀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비하면.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많이 비판적입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난 대구 정치가 이번에 바뀐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이나 박씨한테 이제 표를 지지해주는 그걸 주는 것보다는 대구는 우리 정치를 우리가 좆대로 하겠다, 우리가 선택하겠다, 그런 형태로만 나아가도 저는 굉장히 좋은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일보한 거지 정말. 그저께 이제 그 탄핵 그 찬성하라고 탄핵하라고 이제 1인 시위 나갔었었는데, 그때 달성군에서도 내가 달성군에 가서 내가 그 추경호 사무실 밑에 가서 두드려 맞지 않고 이제 무사히 온 걸 보면은 대구도 많이 바뀌었구나, 혹은 이제 그 박근혜에 대한 민심이 진짜로 돌아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분은 커피도 주시더만 먹고 하시라고. 되게 감사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할복을 직접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 하라고 시킨다니까? 뭐야 그게 도대체. 일본 놈들 아니야? 외놈들이 딱 그랬잖아요. 위대한 대일본 대군형. 예. 아무튼 14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정운호 구명 로비, 홍만표 전 검사장 징역 3년. 네. 중립 가장한 현대사 학술회의 개최, 국정교과서 지키기 반경 나선 정부. 그 와중에도 뉴라이트 놈들은 계속 국정교과서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부 중심으로 특검 2차 파견검사 10명 확정. 자, 그리고 철도 파업 종료, 수도권 전철 12일 정상화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철도 파업은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닙니다. 그 들어보니까 왜 지금 이렇게 언론이 기사를 낸지 모르겠는데, 어제 일단 종료했다고 기사가 떴거든요. 어제 아랫게였나? 근데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종료된 게 아니고 아직 그 임금 관련해서 있잖아요. 성과 연봉제 그런 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거 관련한 얘기들이 일단 타결됐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아직 좀 하고 있다 하던데 진짜로 오늘 종료된 건지 아니면은 그 조금 더 시간을 끌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포스코 비리 이명석 징역 1년형 법정 구속. 청탁 들어주고 측근한테 9억대 일감을 줬다고 합니다. 야, 9억이면은 시발 할만하다. 나도 해보고 싶다. 자, 탄핵 표결 절묘한 숫자 1, 2, 3, 4, 5, 6, 7. 이딴 걸로 좀 기사 좀 쓰지 마라. 수준 떨어지게 이게 뭐냐.
인터넷 신문이야, 한국일보가. 자, 16년입니다. 국제면, 반노동, 반환경, 트럼프 인선에 비난, 빗발. 그렇다 합니다. 트럼프 길들이기, 공화당 주류, 러시아 대선 개입설 조사할 것. 잘 모르겠네요. 외국 소식이라서. 스금평, 새 친위 세력. 저장 퇴진이 뭐예요? 저장 퇴진, 이게 뭐야? 수면 위로. 저장 퇴진이 절강 제군이라는 거네. 스금평한테 충성하는 충성파라고 하네요. 좀 한자로 써주면 안 될까? 이런 중국어 말고 저장 퇴진 말고보다는 그냥 절강 제자 맞나 이게? 제군이 훨씬 우리한테 읽기 좋잖아, 그죠? 자, 17면입니다. 경제면입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연임도전 공식 표명. 아이폰용 슈퍼마리오 런 15일 나온다. 요게 좀 유명하던데. 그 지금 형태하고는 좀, 그러니까 좀 참신한 게임이라 하더라고요. 자세하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이폰 안 쓰기 때문에. 유럽 양적 완화 연장, 금융시장 헷갈리네. 뭐 경제 관련 보도들이고 다른 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아이, 많은 게 있어 얘기하지. 18면에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 관련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온난화 관련해서 그 조약들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린피스에 썼나? 자, 19면에는 이제 그 인종차별, 뭐 성차별 그런 걸 뚫고 이제 성공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넌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20면은 뭐 개발 독재 헛고 빈자의 권리를 빼앗다. 전문가의 독재라는 책 광고 같습니다. 책 광고를 되게 건화하게 해주시네요. 자, 21면은 스포츠고요. 22면은 뭐 TV 편성표. 25면은 뭐 사람들 면인데 특별한 얘기는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26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탄핵 가결과 인간띠 있기. 인간띠라는 게 아무튼 탄핵 관련한 얘기입니다. 국회 앞에서 어제 그런 거 했나봐요. 자, 정권은 사라져도 국정은 남는다. 대통령도 여야도 사라진 책임 공백 상황. 행정부는 논란 없는 정책만 집행하고 국회는 국정 경제는 아닌 주체 역할 맡아라 라고 칼럼이 있습니다. 자, 김장수 대사가 거짓말했을 가능성. 김장수는 누구냐면은 주중 대사예요. 중국 관련 얘기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세월호 7시간 관련이라고 하네요. 김 대사는 지난달 28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그는 2년 7개월여 만에 입을 열면서 반복해서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했다. 보도하지 말라고. 근데 김 대사의 설명하고 해명은 예상대로 이제 허점투성이었다. 네,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했대요. 대통령과 직접 자기가 6, 7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당시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나 질책을 할 정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아무튼 청와대가 밝힌 것을 벗어나지 않고 뭐 증언했다 그런 얘기 같네요.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는 그림 같습니다. 자, 27면입니다. 외국에 우리나라 치부를 숨겨야 하냐라는 뭐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일리아 벨리아코프라는 외국인이 쓴 칼럼이네요.
이종필의 오본소 혹독한 검증의 말로. 이건 이제 그 탄핵 관련 얘기가 아니고요. 아, 탄핵 관련 얘기 맞네. 탄핵 관련 얘기인데 아마 그 일단 중력파 검증이라는 소재를 들고 와가지고 그 탄핵 관련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자질 아니면 대통령의 자질 아니면은 관련한 범죄 사실의 검증, 그런 것들에 빗대 가지고 아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김서령 이야기는 그 김서령 씨 글은 처음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탄핵 끝이 아니다라는 글이고요. 탄핵 소추안 표결 방송을 지켜보다 푹푹 웃음이 터졌다. 네,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국민의 명령 받든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자. 사설을 뭐 조선일보처럼 쓰냐? 촛불 민심이 이뤄낸 국민의 위대한 승리. 느낌이 조선일보였어요. 여야 정치권 전국 혼란 수습에 앞장서야. 평화적 촛불 집회로 명예혁명 완성하기를. 자, 두 번째 사설입니다. 헌재 국정공백 감안해 탄핵 심판 결정 최대한 앞당겨야 라는 취지로 그러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일보도 그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뭐 예상대로 그 탄핵 관련 얘기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고, 빨리 저는 요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헌재에서 빨리 그걸 해서 대통령이 좀 빨리 바뀌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뭐 경제 얘기들은 할 만할 텐데, 경제 얘기들은 그냥 내가 잘 몰라가지고, 진짜로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적당한 분을 초청해서 제가 이제 경제 관련 얘기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은 신문이 없고요. 내일 모레 다시 또 신문을 보고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와 팟캐스트에도 달마시안이라고 치면 아마 함께 검색이 될 겁니다. 팟캐스트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